블록형 단독주택이란 2015년부터 도심지 내의 단독주택을 단지형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좀 더 새로운 주거 형태입니다. 동탄 이 신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신도시답게 총 11개의 가장 많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를 보유하고 있죠. 이 중 가장 작은 면적의 4개의 용지를 합필해 로렌하우스라는 임대형 단독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의 용지만이 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블록형 단독주택은 토지로만 분양하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처럼 타입을 선택해 건축까지 다 되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까지 포함해 분양하는 경우는 주로 전용면적 84제곱미터에 10억 내외의 중저가로 브랜드화해 여러 지역에서 분양하는 라피아노가 대표적이고 지역별로 대단지로 공급되는 라포르테, 파티오 포레 등이 있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에선 현재까지 대형 건설사가 보유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대방건설의 BD2 블록형 단독주택이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탄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모두 세대수 제한이 있어서 로렌하우스가 위치한 블록을 제외하곤 나머지 블록들은 한 개 블록당 최저 59세대에서 최대 108세대 이하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건축까지 10억 내외에 공급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동탄의 블록형 단독주택을 블록별로 하나씩 살펴보며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일하게 분양하고 현재 거주 세대까지 있는 BD1 블록 글렌힐즈 56입니다. 총 56세대로 구성되며 현재 50%가 넘는 건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탄에선 동탄역과 가까우며 골프장 조망을 갖는 유일한 블록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그 가치로는 블록형 중 가장 높은 입지인 블록이라 보시면 됐는데요. 동탄에서 블록형뿐 아니라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 중에선 동탄역과 가장 가까운 블록이라는 장점과 골프장 조망이라는 이 두 가지가 최대의 장점인 단지입니다. 단점으로는 다른 블록들 대비 주변의 학군과 상권의 이용이 불편한 입지라는 점과 골프장이 붙어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단지 모든 세대가 골프장 조망을 누리는 게 아닌 전면 세대들만이 누린다는 점과 골프장의 밝은 야간 조명과 약품 살포가 주거에 있어선 단점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분양 일정 미정인 BD19 블록인데요. 글렌힐즈 56과 함께 동탄에선 건폐율 50%, 용적률 100%, 최고 3층의 제한의 조건을 갖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블록입니다. 블록형뿐 아니라 주거 전용 단독주택 중에선 유일하게 동탄대로에 접해 있는 블록이기도 합니다. 장점은 동탄대로에 접해 있어 서울 강남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 엠버스 및 트램 노선 예정 위치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과 동탄 호수공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유일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라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역시 동탄대로라는 대로변에 붙어 있어서 도로 소음과 먼지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아파트 한 개 단지 조금 넘는 거리에 초등학교와 상권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을 이용하려고 해도 항상 이 정도는 도보로 걸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지에서 바로 연결되는 왕배산 산책로를 이용해 왕배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아닌 화성 나래학교라는 공립특수학교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모두 신주거문화타운이라는 신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임대형 주택 로렌하우스도 이 안에 속해 있는데요. 우선 신주거 초입부에 위치한 BD 2, 3, 4 3개 블록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동탄에서 글렌힐즈 56 다음으로 분양 현장이 열리는 이곳은 운중더 디바인, 아펠바움 등이 위치한 서판교와 같은 분위기의 고급 주택 단지로 조성될 곳입니다. 가장 먼저 BD4 블록형 단독주택을 살펴보면 3개의 블록 중 가장 높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올해 중순 베르테라는 이름으로 84세대의 사전 청약을 시작했었으나 국토부의 미비한 주택 법령으로 인해 분양 일정이 잠시 연기되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봄 정도에 다시 사전 청약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곳의 장점은 그 어느 도시에서도 찾기 어려운 높은 지대에 위치하면서 전면이 쾌적하게 트인 조망을 갖는 입지라는 점인데요. 뒤로는 숲이 있어 전원주택의 느낌까지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물론 전국에서 이런 조건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아마도 찾기 어려울 텐데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은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있는 것보단 아무래도 살짝 떨어져 있는 게 좋겠죠. 초등학교와 접해 있는 2, 3블럭과 비교했을 땐 이러한 부분도 가장 좋은 조건이라 볼 수 있으며 2, 3, 4블럭 모두 바로 앞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3개나 있고 바로 옆에는 신주거문타운의 중심 상권이 있어 상가의 이용은 적정한 거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권이 조성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 입주 시기도 그에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3개 블럭 중에선 가장 고지대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보로 이동 시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 불편함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D3 블록형 단독주택은 펜트빌 카운티라는 이름으로 82세대의 사전 분양을 시작했는데요. 3개 블럭 중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모두 3개 블럭의 딱 중간이라 볼 수 있는 곳이죠. BD4보단 덜 오르막에 위치해 있고 조금 더 낮은 지대에서 조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옆 23번 용구대로가 거의 비슷한 높이에 접해 있다는 부분이 단지 전체 중 일부 필지에는 단점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BD3 블럭 펜트빌 카운티와 BD4 블럭 베르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위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현장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BD2 블록형 단독주택은 3개의 블록 중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강 파악이 되시겠지만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망을 기대하긴 어려우나 도보로 이동이 가장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바로 앞 대로변이 접해 있다는 점은 도로 소음과 먼지에 취약할 수 있으면서도 대중교통을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개 블록 중 초등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상가의 이용은 가장 편리하다는 점이 있으나 23번 용구대로 다리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려드린 블럭과는 달리 아직 시행사로의 부지 매입이 진행되지 않은 BD15, 16 블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역시 도시 안에 있는 주택지에선 구하기 어려운 최대 강점 입지 조건을 가진 곳인데요. 도시에 있으면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로 앞엔 실리 저수지가 있어 그야말로 도심 속 전원주택의 느낌으로 거주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은 실거주자는 물론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길 원하는 분들도 구미가 당길 만한 곳인데요. 초등학교 등의 학군, 상권, 그리고 교통편이 동탄의 모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중에선 가장 불편한 곳이지만 허수비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조건은 이 모든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리 저수지와 주택지 사이에 상가 부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어떤 상가가 들어설지에 따라 일상생활에 조금은 보탬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제 생각엔 호수 조망을 가진 카페와 같은 업종이 들어설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사실 편의점이 들어서기엔 세대수가 적은 단독주택만 있는 구석에 위치해 있어 일반 상가 업종들의 매출을 기대하긴 어려운 곳이니까요. 지금까지 동탄 이신도시의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단독주택은 부동산 투자나 황금성 등을 모두 배제하고 오롯이 주거 만족도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선호도 높은 주거 형태입니다. 주거 만족도를 우선시한다면 꼭 동탄의 블록형 단독주택을 한번 알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미니TV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